여러분들께 제가 질문을 많이 받아서 제가 이야기한 것보다 조금 전에도 비대위에서 제 입장이 도대체 뭐냐, 비대위원께서 질문도 있고 하고, 그리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그 차원의 문제하고 그 다음에 질문이 오가는 내용하고가 자꾸 어긋나서 제가 고민하고 있는 문제를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것이 예의인 것 같다 싶어서 지금 제가 어제 아침에 일부 기자들 저한테 그 말씀을 주시길래 오늘 아침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렇게 큰 관심을 가질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먼저 제가 고민하고 있는 일단이 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질문 주시면 질문을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난 제가 비대위원장 맡고 난 다음에 지금 이제 6, 7개월이 지났습니다. 성과 유무를 떠나서 이런저런 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새로운 경제 철학을 만들고 또 평화 정착을 위한 나름의 로드맵도 만들고 했습니다. 또 개파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노력함과 동시에 책임 정치의 구현이라는 점에서 인적 쇄신도 가능했습니다. 인적 쇄신은 느끼시겠지만 저로서는 대단히 가슴 아프고 또 우리 당으로서도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나름의 이러한 노력과 정부 여당의 실책이 합쳐지면서 우리 당이 자유한국당이 이제 겨우 혼란과 그 처참한 상황으로부터 벗어나 회복기에 접어들고 있다고 봅니다. 또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한 통합 내지 한일 대우의 형성을 위해서 한 발자국 내디딜 수 있는 상황이 되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통합을 말씀드렸는데 이 통합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당내 통합을 넘어서 보수 정치권 전체가 하나가 되는 것이 한국 보수 정치의 시대적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정부 안에서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문재인 정부 안에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기반이 여지없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늘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한 그릇에 담지 못할 것 같으면 서로 다른 그릇에 담긴 채로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지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연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보수정치 그리고 특히 자유한국당의 아주 중대한 사명이자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음걸이를 시작해야 되는 상황에 우리는 지금 2월 27일 전당대회를 치르게 됐습니다. 당권을 향한 주요 인사들의 행보가 시작되고 있고 또 이분들을 중심으로 한 원내의 관심과 움직임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대단히 많은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우선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분들이 또 나올 명분이 크지 않는 분들이 출마를 염두에 둔 행동을 하고 있거나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당이 겪었던 어려움과 혼란의 원인을 제공한 분도 있고 관리를 잘못한 분도 있고 당의 어려움을 방관하며 당에 대한 어떠한 기여도 해오지 않으신 분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지금 당권 행보 내지는 그 행보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특정인 한 분을 꼬집어서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 중에 한 분을 제가 예로 들겠습니다. 다른 분이 아니라 황교안 전 총리십니다. 이분의 출마 가능성과 관련하여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상 우리 당의 많은 분들의 고민이 지금 황 전 총리께서 출마를 염두에 둔 행보를 하시면서 시작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흔히 말하고 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유 때문입니다. 말은 안 하고 있을 뿐 서로들 이심전심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들 때문입니다. 즉 친박 프레임과 탄핵 프레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당에 대한 기여가 낮다는 점에서 특히 그러합니다. 친박 프레임과 탄핵 프레임은 당내 통합에 방해가 되는 것은 물론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위한 보수 정치의 통합에 걸림돌이 될 것입니다. 그나마 약하다 했던 개판 논쟁이 당내에서 살아날 가능성도 큽니다. 또 이러한 프레임은 2020년 선거를 공세가 아닌 수세로 치르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실정을 공격하기 이전에 상대가 오히려 이쪽을 공격하는 프레임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되면 선거 결과 또한 장담하지 못합니다. 정부 여당이 실정을 거듭해도 수록된 선거는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당에 대한 기여가 없었다는 점도 대단히 마음에 걸립니다. 정부 여당에 대해서 실정에 대해서 입을 닫고 계셨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비대위 체제도 아닌데 여태껏 당과 어떠한 관계도 맺지 않고 있던 분이 어느 날 당의 대표가 되는 것을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너무 쉽게 얻는 것은 그 귀한 의미를 모를 수 있습니다. 귀하게 생각하겠다고 100번을 각오하고 맹세해도 그 귀한 것의 무게는 달리 느끼게 될 것입니다. 당내 상황에 부딪히면서 고민과 고통을 앓는 속에 당대표가 지니는 역사적 무게를 느낄 수 있습니다. 정치권의 계산이 단기적인 경향이 있고 당내 선거 역시 어느 쪽 세가 강하느냐를 보는 분위기가 없지 않은 만큼 당선이 되실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오는 역사적 소명과 당대표가 짊어질 역사적 무게를 어떻게 감당하느냐의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분에 대해서 일일이 다 이야기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주요 주자인 오세훈 시장에 대해서 문제점 역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또 그 다음에 나오실지 안 나오실지 모르지만 홍준표 대표에 관한 이야기도 어떤 부담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고 또 당원들이 다 알고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한 분만을 제가 말씀드린 것은 가장 적극적인 행보에 가장 당선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전체적이기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분들 당의 분란과 어려움과 혼란에 단초를 제공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 그게 책임이 있으신 분들 또 혹은 당에 대한 기여가 확실하지 않은 분들은 저는 솔직히 출마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스스로 그 역사적 이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권, 당대표가 지니는 그 역사적 무게,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가치를 지니고 그것을 지키고 또 그것을 위해서 단일 대우를 형성하고 그것이 당 밖에 있는 세력이든 당 외에 있는 세력이든 단일 대우를 형성하면서 이 지금 위기에 빠지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 경제의 그 틀을 지키고 확장시키고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하자면 그 역사적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느냐를 스스로 물어보셨으면 합니다. 당권이 지키는 역사적 무게를 생각하셔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대통령 권력이 지니는 역사적 무게를 생각하지 못했던 분들이 비극을 맞고 있고 또 비극을 맞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당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무게를 생각하지 못하고 권한과 힘이라는 한쪽 면만을 생각하면 결국 당도 또 스스로도 불행해질 수 있습니다. 저는 이분들이 출마를 하는 대신에 당내외 통합의 미랄이 되겠다는 각오를 가졌으면 합니다. 2020년 선거에서 험지 출마를 함으로써 당에 대한 기여를 하고 당이 보다 새롭게 되는데 앞장을 서주셨으면 합니다. 만일 이분들이 그러한 태도나 자세 또 그러한 각오를 가지신다면 저도 그 말단에서 똑같이 말하자면
당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하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